네, 재밌게 봤습니다. 오늘까지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새로운 코너 개미일병 구하기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전략을 세워볼 시간입니다.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죠. 트로스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내일장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켜봐야 할 주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간만에 또 2천억 이상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뱅가드의 벤치마크가 이제 종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기금은 상당히 많은 수량을 샀는데 투신에서는 일단 매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조금 다시 엇갈렸습니다. 일단은 투신까지도 좀 그 수급에 가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삼성전자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주가가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하락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주가를 다 끌고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과연 지수 방어에 좀 도움이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오늘은 사실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경기 지표가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좀 6월까지 안 좋았던 점을 좀 털어버리고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7월만 본다면은 역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과 상방을 제어하는 요인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7월도 좀 다소간 좀 가까운 움직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반등했던 이유도 이제 출구 전략 우려에 대한 완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상당히 급락해 1.6%까지 급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 특히 이제 QE가 축소할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기대하에서 사실 실시됐던 정책이고요. 왜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재정 적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부채의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전세적으로 지금 디플레이션이 상당히 우려될 정도로 지금 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지금 꺾인다고 한다면은 다소간은 좀 시장에 대한 우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버냉키 의장이 QE 축소 발언한 이후에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고요. 네. 지금은 오히려 연준 의사들이 다독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나치게 QE가 빨리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둥, 또 이런 부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안 좋다는 둥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주식시장이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하방을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도 지금 제약되는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기업 실적 부분인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IT하고 자동차의 실적이 어느 정도는 잘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주가가 크게 이렇게 급락하는 업종별로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5월의 수출 동향을 보면은 IT와 자동차가 상당히 좀 견조했던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데요. 생각보다 안 나왔을 경우가 조금 다소간은 하방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중국 쪽이죠. 네. 최근에 단기 자금 경색이라든지 그림자 금융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정부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크게 걱정을 하면서 그 경기 부양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일단은 잡을 거는 잡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사실은 실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2분기 그 GDP를 비롯해서 상당히 조금은 그 경기 지표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가 조금 우려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유로존 쪽에서도 지금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탈리아 문제가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탈리아 은행권의 부실 대출 비율이 지금 9%를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역축인데요.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이탈리아의 그 국채 금리가 4.5%까지 지금 급등한 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를 보면은 5% 이상 급등했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시스템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고요. 특히나 지금 하반기에 이탈리아가 그 돌아오는 채권 만기가 2천억 유로가 됩니다. 8, 9월에 지금 40%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내내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라든지 이탈리아의 CDS 등등을 좀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방은 어느 정도 지금 2분기 실적이 뭐 잘 나온다든지 또 FOMC라든지 여러 가지 뭐 ECB라든지 이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 혹은 QE 축소 우려를 완화시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면은 하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178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사이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1850선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시장을 짧게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소간 1차 단기 목표치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네. 1880에서 90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현금 비중 다시 늘려놓으시는 게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경기 민감주와 방어주의 비중도 저는 적절히 비중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비중을 더 늘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봤을 때 중국 경기 둔화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꺾여져 내려갈 가능성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요. 최근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경기 민감주 쪽의 비중을 크게 늘려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N달러 환율이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 너무 비중 늘리셔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실적 개선 종목군들에 조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진 시장은 좋고 이머징 마켓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다면 저는 달러라고 하는 것을 통화라고만 보지 마시고 금융 상품으로 보시고 달러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달러 예금이라든지 미국의 고배당주 이렇게 왜냐하면 달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만기 없는 풋옵션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달러 자산 혹은 달러 예금에 대한 어떤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과 종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사야 할지 굉장히 난감스러운 그런 장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실까요? 어쨌든 전혀 주식을 하나도 들지 않고 간다라는 것은 거의 힘든 그렇죠.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좀 나은 쪽이 아닌가. 삼성전자와 삼성 SDI, 업트론텍을 일단 선정했는데요. 삼성 SDI에 저는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쪽이 실질적으로 속도도 나오고 최근에 상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향후에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옵트론텍까지 선정을 했고요. 낙폭과대한 종목군들은 역시 좀 관심 가져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 현대아이스코, LG생명과학 최근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개선주 LG패션, 코오롱, 신흥기계를 선정했고요. 저평가된 중소형주 모다정보통신, 하이텍팜, 세신전자를 선정했습니다. 전기전자 안에서 그리고 낙폭과대, 수급 개선, 중소형주까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자세한 종목을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토러스증권 영업부 박준현 차장과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